불균형이 생기면서 이쪽에 올라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몸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알레르겐을 기생충처럼 쉽게 극복할 수 없는 그래서 TH2가 우세한 면역이 알레르기가 많이 관련이 된 것 같아요. 네, 다음 편도 볼게요. 지금 나온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시키는 그런 거예요. 어떤 것들이 좋은지 다시 한번 볼게요. 음식물을 섭취하면 소화기관인 위를 거치면서 갖가지 영양소로 분해되는데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는 중성지방은 소장에서 흡수된다. 흡수된 중성지방은 혈관을 통해 근육과 장기에 있는 지방 조직으로 가게 된다. 지방 조직의 지방 분해 효소는 중성지방을 지방산으로 분해하는데 홍삼은 지방 분해 효소를 활성화시켜 중성지방이 보다 잘 분해되게 만든다. 이렇게 분해된 지방산은 온몸으로 퍼져 우리 몸의 에너지로 활용된다. 다당체 성분은 인삼을 비롯한 홍삼에 약 8% 정도 들어있습니다. 사포닌이 4% 들어있는데 반해서 약 2배 정도 들어있고 이 다당체에는 면역 증강 외에도 항고절 효과 등이 속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윤서 소장님. 저희가 지금 본 영상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뽑아왔는데 면역에 대해서 조금 어렵잖아요. 그죠? 막 T세포 나오고 대식세포 나오고 막 이상한 세포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같이 알아보고요. 아까 면역에 좋은 제품들이 사포닌이 들어간 홍삼 그리고 다당체가 들어간 제품들이라고 했잖아요. 의사가 말했죠. 그런 제품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 파마넥스에 대한 면역을 증강시킬 수 있는 파마넥스에 대한 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하고 시작할게요. 네. 오늘은 잘 보이시나요? 네. 오늘은 면역력 강화와 파마넥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면역이라고 하면 한자로는 면자가 면할 면, 역자는 역병의 역자래요. 역병을 면하는 게 바로 면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역병이죠, 역병. 옛날로 말하면. 그러기 때문에 내가 면역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역병을 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면역이란 무엇이냐? 영어로는 immunity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파는 이뮨 시스템을 강하게 하는 그런 약들이 영양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면역은 생체 내부 환경이 외부 인자인 항원, 항원이라는 건 아까 얘기 들으신 것처럼 바이러스, 기생충, 동물의 털, 꽃가루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어하는 현상으로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선천적인 면역과 후천적인 면역으로 획득 면역으로 구분이 된대요. 그래서 획득 면역이라 하면 저희가 왜 감기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독감 주사를 맞거나 백신, 좀 이따가 이제 코로나 백신이 들어오는데 그런 백신들을 맞는 것도 획득 면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외부 인자를 항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병원 미생물, 그다음에 그 미생물에서 생성된 생성물, 음식물, 화학 물질, 약, 꽃가루, 동물의 변, 털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말의 어원이 라틴어에서 immunitas라는 역병으로부터 면한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크게 제가 말씀드린 선천 면역, 후천적 생활에 얻어지는 획득 면역. 그래서 아기들이 태어나면 선천 면역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유를 먹는 동안은 그 선천 면역이 유지돼서 감기나 바이러스들에부터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천적 면역을 누구나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들도 손이 비거나 감기에 걸렸을 때 특별한 약이라든지 그런 걸 조치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낫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면 3일 만에 낫고 가만히
내 몸을 잘 보호하면 7일 만에 낫는다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몸에 자가 면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연 면역이라고도 하는데 항원에 대해서 비특이적으로 반응하고 기억작용이 없대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이상한 게 왔는데 이렇게 작용을 했어, 면역작용을. 그렇다고 또 기억해서 또 한다는 게 아니죠. 올 때마다 방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천적인 면역 체계로는 항원의 침입을 차단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천 면역이 뭐냐면 피부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약산성 pH를 갖고 있어야 하는 피부. 그게 면역이라는 거죠. 점액, 침과 같은 점액, 강산성의 위산, 그리고 혈액에 존재하는 보채들이 있다고 해요. 세포,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졌죠. 세포에는 어떤 세포가 나를 면역을 지키게 해주냐면 아까 영상에서 잠깐 보셨지만 식균, 균을 잡아먹는 담당하는 대식세포가 있고요. 백혈구가 있어요. 그리고 감염세포를 죽이는 K세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NK세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네는 대포를 쏴서 그런 감염세포들을 실제로 터트려서 죽인다고 해요. 되게 재밌죠?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감염은 이런 선천적 면역 방어로 1차적으로 다 방어가 돼요. 그래서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피부라고 볼게요. 정상적인 여기 사진에 보면 정상적인 표피에는 저희가 그 각질층이 있죠. 맨 끝에 각질층이 있어요. 그 각질층 위에가 표피고 표피를 둘러싸고 있는 약산성 보호막이 있죠. 근데 약산성 보호막과 표피가 각질층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세라마이드, 시멘트 같이 표피를 딱딱한 표피를 이렇게 각질을 접착시켜 놓은 세라마이드가 무너지면 손상된 표피라고 해요. 손상된 표피로 항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얼굴에 뾰루지가 나고 여드름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백혈구라든지 대식세포들이 그 균을 잡아먹으러 가기 위해서 막 싸워요. 그 싸우고 난 혈투의 훈장이 바로 그 염증이겠죠. 빨갛게 부어오르고 열이 나고 거기에 염증적인 것들, 진물 같은 게 생기죠. 그래서 각질화된 표피 세포층으로 병원체가 침입하기 어려운 방어벽을 거의 형성하고 있어요. 저희 피부는. 근데 알칼리 세안제를 쓰고 되게 이렇게 피부가 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표피가 손상되고 내 피부 각질층이 얇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외부로부터 오는 면역을 작용해 줄 수가 없는 거죠. 피부가 1차적으로. 그리고 점액에 의한 면역 반응은 여러분이 침을 흘리는 것도 아기들 같은 경우에 되게 많이 침을 흘리죠. 그런 침이 많이 있을수록 내 몸에서 효소가 활발하게 작용하는 건데 그 점액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점액층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보셨는데 저희가 중성지방이 몸에 들어오면 소장에서 작은 창자에서 흡수를 한다고 했어요. 콜레스테롤을. 그래서 그 콜레스테롤을 분해해서 지방산으로 내 몸에서 에너지를 쓴다고 했죠. 근데 그 소장에서 저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좋은 성분도 있고 나쁜 성분도 있겠죠. 그러면 나쁜 세균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게 바로 소장 안에 있는 점액층이 있어요. 그래서 정상 소화관의 점막에는 병원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두꺼운 점액질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점액층이 점점 없어지면 상피세포에 바로 접촉해서 내부로 침투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대장이나 소장에 염증이 생기고 위에 염증이 생기면 위 천공이라고 구멍이 뚫리는 병도 있어요. 그런 병들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소화기관을 통해서 내 몸 속으로 안 좋은 세균들이 다 계속 침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또 대식세포나 K세포들이 출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 면역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점액도 되게 중요한 방어, 면역의 방어라는 거죠. 그래서 체액 면역은 저희가 림프 있죠. 저희가 풀어주는 그 갈바닉으로 풀어주는 림프구라고 있죠. 림프가 모여 있는 걸 림프절이라고 하고
림프구라는 거는 그 림프절에 있는 림프를 말하는데 그 비림프구가 항원을 그러니까 그 외부로부터 온 물질들을 딱 인지해요. '아 이게 무슨 물질이지?' 이렇게 딱. 그래서 항체를 분비하겠죠. 그러면 이 항체는 주로 감염된 세균을 제거해요. 이 제거하는 영상을 봤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미사일처럼요. 쫙 미사일을 쏴 가지고요. 거기에 막 공기 같은 걸 주입해서 터뜨려 버린대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우리의 몸은 그런 기능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항체는 체액에 존재해요.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당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대요. 면역 글로불린. 그래서 여기에 아까 그 영상에도 나왔어요. IgE라는 그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고요. 그 면역이라는 게 그 면역 세포가 분비하는 거. 이 독특한 기능을 수행하는 일부 기능이 중복적으로 기능도 한대요. 그래서 이 항체는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전달되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태아를 보호해야 하니까. 그래서 면역을 모성 면역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생 후 수개월 동안 잘 감염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유를 먹는 아이와 분유를 먹는 아이의 면역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체액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아이를 낳을 때 아이가 그 양수 체액에 이렇게 둘러싸인 채로 나오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포성 면역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면역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고 있어요. 첫 번째 피부, 두 번째 체액, 그다음에 세포성 면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저희가 이런 걸 왜 알아야 하냐. 기본적인 어떤 저희가 면역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컨설팅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요즘 분들이 되게 똑똑하셔서 저희가 쪼끔씩 알아두고 이런 배경 지식을 알았을 때 고객하고 말할 때 되게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걸 다 얘기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제가 이거 어디서 찾았냐면 네이버에 면역이라고 치면 다 나와요, 여러분. 이게 어렵게 찾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 그래서 세포성 면역은 흉선에서 유래한 T 림프구가 항원을 인지한대요. 이게 이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세포성 면역은 세포들이 갖고 있는 면역이에요. 근데 흉선이라고 저희가 양자하면 흉선 호르몬이 어디서 이렇게 분비되는지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가슴 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흉선. 그래서 T 림프구가 항원을 인지해요. T 림프구라는 게 T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이게 무슨 항원이지? 무슨 바이러스지? 무슨 동물의 털이지를 인지해요. 그래서 림포카인이라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죽인다고 했죠. 제가 터뜨려서 죽일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림포카인은 대식세포라는 세포를 막 쏴요. 그래서 얘가 잡아먹게 식작용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세포성 면역은 주로 바이러스, 외부에 있는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세포 내에서 자랄 수 있는 세균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는 기능을 한대요. 자라지 못하게 누가 지금 낙서를 하고 계세요. 이거 낙서 지워 주세요. 그래서 세포 내에서 자랄 수 있는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T 림프구가 나의 몸에 들어온 안 좋은 세균을 잡아먹는 기능을 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획득 면역은 병원체 또는 그 독소를 면역원으로 예방접종으로 얻을 수 있죠. 저희 그래서 아기 태어나면 예방접종 몇 개월마다 마치죠. 저희 어렸을 때 엄청 맞은 것 같아요. 저희 불주사도 맞았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때. 그런 것들이 다 예방접종인데 이런 면역, 인공 면역이라고 하죠. 왜냐면 인공적으로 내 몸에 넣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제너의 종두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었는데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죠? 그래서 최초로 발견해서 면역학의 기초를 이룩한 게 바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석영이라는 사람한테 소개돼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옛날의 역병이 천연두였죠. 그 천연두는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개발한 인공 면역으로. 그쵸? 그리고 요즘은 오래전부터 국가에서는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 법전 전염병으로 정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죠. 그런데 코로나 같은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계속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나 이 세계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작하는 그 면역 그 뭐죠? 백신을 제작하는 데도 엄청나게 오랜 연구와 기간이 걸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나 암에 대한 면역 방법들을 지금 개발하고 과민성 반응에 대한 예방을 적용하고자 지금 연구 중이지만 아직 암이 저희가 되지 못했죠. 그래서 면역을 올리는 거는 그럼 어떻게 올려야 하냐? 체온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면 대부분 몸에서 열이 난다라고 생각하고 아프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평균적인 사람의 체온은 36.5도예요. 요즘 어딜 가나 체온을 재셔서 내 몸이 찬지 안 찬지 알 수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파마넥스 제품을 드신 분들은 36.9도, 36.6도, 어떨 때는 37도까지도 저는 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같은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요즘은 이보다 낮은 체온을 갖고 있는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은 온열 척추 동물에 속한대요. 그러니까 내 몸에 열을 갖고 있는 척추 동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체온이 내려가면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겠죠. 왜냐하면 혈액은 따뜻하니까요. 그리고 신체 내부 장기, 순환기 활동이 저하돼요. 점점 활동 자체가 느려지고요. 근육과 관절이 딱딱하게 굳어져요. 그래서 질환과 관절 통증을 발생시키고 심한 경우는 심근경색, 심장의 근육이 딱딱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체온이 너무너무 올라도 문제예요. 하지만 너무 낮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절한 체온을 항상 유지되도록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추운 겨울에 감기가 많이 걸리냐? 내 몸이 추위로부터 방어를 하다 보니까 몸의 온도를 급격하게 올려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에너지가 더 소실이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면역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추위가 많이 기관지염이나 감기에 쉽게 노출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실외 활동을 하실 때 적당한 운동을 하시는 게 내 몸의 체온을 높이는 어 노력이 되겠죠. 그리고 여름에도 밖에는 더운데 실내에는 너무 냉방을 과도하게 한 경우에 오한이 나죠. 온도차를 견디지 못해서 내 피부가 느끼는 게 오한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냉방병, 여름 감기 이러면서 면역이 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 몸은 잦은 온도 변화에 민감해요. 온도 변화가 심한 데 살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체온을 높이는 방법이 꼭 다 파마넥스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기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아 약 팔러 왔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체온을 높이는 방법이 있죠. 뭐냐면 제일 좋은 게 운동이죠. 가장 좋은 건 내가 신체 활동을 많이 하고 땀이 나면서 땀이 나온다는 거는 내 몸에 있는 전해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갈증을 느끼면서 물을 마시겠죠? 그게 열이 발생되는 걸 얘기해요. 열이 발생된다는 거는 내 몸의 신진대사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운동과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신진대사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운동은 근육에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를 여러 군데에 공급하기 위해서 심장 박동이 팍팍팍팍 뛰겠죠. 그래서 혈액이 빠르게 순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 중에는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흡수된 영양소를 분해하고 지방을 태우고 이런 일련의 대사 과정을 통해서 체온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심장을 튼튼하게 해서 신진대사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초 대사량을 올려야 되는데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주 5회는 너무 많은 것 같고요. 3회에서 5회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땀이 날 정도, 약간 더울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너무 많은 운동은 또 좋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체온을 올릴 수 있는 건 반신욕이에요. 어 완전히 담그는 것보다는요. 반신욕이 더 낫다고 해요. 욕조가 있으면 요즘은 반신욕조 이렇게 비닐로 된 것도 팔더라고요. 물을 많이 안 쓰고 작은 공간을 차지하는. 그래서 이런 반신욕은 체온 상승에 도움을 줘요. 반신욕은 배꼽까지 정도만 담그고 하시면 되는데요. 생강 같은 거를 입욕제로 활용을 하시면
폐와 장을 따뜻하게 해서 호흡기계 면역력 강화에 좋다고 합니다. 손발이 찬 여성은 전신 순환, 혈액 순환에 도움을 주는 당귀라고 있어요. 당귀를 입욕제로 활용해도 좋아요. 요즘은 사람들이 입욕제로 막 되게 향 많이 나는 막 거품 목욕제 같은 거 넣는데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내가 손발이 차다 당귀나 생강 같은 향도 좋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시면 좋죠. 근데 현대인들 엄청 바쁘죠. 반신욕할 시간도 없고요. 운동할 시간도 없대요. 그러기 때문에 고른 영양 섭취를 해야 되는데 고르게 영양 섭취를 할 시간도 없대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이 없을까요? 결국은 시간이 없어서 영양분 섭취, 운동도 못하고 반식욕도 못해서 나중엔 큰 병에 걸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그래서 운동 외에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적절한 휴식과 영양 섭취죠. 비타민 C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비타민 C는 체내의 바이러스, 유해 세균, 그다음에 활성산소로부터 내 몸을 보호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귤, 레몬, 뭐 오렌지, 과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의외로 도라지, 무, 배, 콩나물 같은 그런 식물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C는. 그리고 기관지 약한 사람한테는 기관지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죠. 근데 언제 우리가 도라지, 무, 배를 즙을 내서 먹고 맨날 그거를 끓여서 먹을까요? 그러지 못한다면 저희가 필요한 것이 바로 내 몸의 면역을 올릴 수 있는 파마넥스 제품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파마넥스 제품만 드세요라고 하지 마시고요. 따뜻한 물을 드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시면 내 몸의 온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져요.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근데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죽어도 먹어야 돼. 얼죽아야. 그러면 레이시맥스를 드세요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내 몸에 온도를 올릴 수 있는, 체온을 올릴 수 있는 홍삼을 드시면 좋아요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알아볼 제품들은 많은 파마넥스 제품 중에서 면역의 기능을 높여줄 수 있는 다당체가 많이 들어있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꼭 여기에 있는 것만 면역을 올려주는 건 아니에요. 다른 제품들을 드셔도 면역을 올려주지만 특히 면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제품들만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영상을 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T세포라는 게 있다고 했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뭐 진먼지, 진드기, 동물의 털,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꽃가루 등이 바이러스 등이 많이 들어오면 T1 세포라는 세포는 바이러스를 공격해서 죽인대요. T2 세포, TH2 세포라는 세포는 기생충이나 진먼지, 진드기 같은 그런 것들을 죽인다고 해요. 없앤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가 중성 지방이 들어왔어요. 먹는 것 중에서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밀가루라든지 지방이라든지 뭐 밥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탄수화물이 과다로 들어오면 그게 중성 지방으로 바뀌어서 그 중성 지방이 내 위를 거쳐서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소장에서 콜레스테롤 형태로 흡수가 돼서 내 몸에 가서 지방산으로 에너지를 써요. 근데 지방산 에너지를 쓰고도 남았어. 왜냐면 운동도 안 해. 그다음에 활동도 많이 안 해. 요즘은 차 타고 다니잖아요. 만보기 갖고 계신 분도 아시겠지만 하루에 200보 걸으시는 분도 있고요. 70보 걸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밖에 안 걷는데 어떻게 지방산 에너지가 타겠어요. 다 간에 저장되겠죠. 근데 얘네들 지방산 에너지를 내가 활동한 것처럼 태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다당체라는 음식들이에요. 그 다당체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시면 그 다당체가 지방산을 분해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 면역을 올려주는 건데 영지버섯 자실체를 만든 이 레이시맥스는요. 영지버섯 자실체 자체가 사포닌 성분이 되게 많이 들어있는 다당체로 이루어져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레이시맥스는 그냥 면역을 올리는 게 아니고요. 면역 한 1년 정도를 꾸준히 장기 복용하셨을 때 내가 왜 그런 비염이라든지 아토피라든지 면역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그런 피부 반응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줄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레시믹스예요.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면역을 꾸준하게 드셨을 때 계속 올려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레이시믹스죠. 그래서 이 레이시믹스는 하루에 한 알 정도 드시면 돼요. 그리고 레이시맥스가 리뉴얼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더 2배 이상 많은 영지버섯 자실제 유효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루에 한 알 먹는 거지만 이걸 너무 세면 이틀에 하나 먹어도 돼요. 그러면 이게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니거든요. 그냥 내 기본적인 면역, 그리고 이제 암 환자라든지 암 수술 후에 내가 면역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그냥 한 알씩 정도만 드셔도 돼요. 뭐 더 많이 드셔도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래서 이 붉은색의 영지버섯이 가지고 있는 균종을 선택했고요. 이 영지버섯으로 만든 영양제가 별로 시중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비싸서 그래요. 너무 비싸서. 만약에 이 레이시맥스를 일반 유통으로 했을 경우 한 병당 거의 30만 원 이상을 호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약국에 가면 영지버섯 들어가 있는 드링크 있으시죠? 영지버섯 무슨 드링크 이런 거 있잖아요. 노란색 나는 거. 그거 700병 먹은 만큼의 유효 성분이 들어있대요. 700병. 그 드링크 700병 먹으면 당뇨 걸리겠죠? 그쵸? 그래서 이 영지버섯을 최적의 재배 방법을 사용해서 120일에서 200일 동안 유기공법으로 배양한 영지버섯을 사용했고요. 오염되지 않은 청정 영지버섯을 사용해서 농약과 중금속 미생물 오염으로부터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죠. 그리고 파마넥스만의 제조 공법이 있죠. 식세스 공법은 물론이고 3단계 추출과 관리 제조 공법을 사용해서 단일 추출 공법, 그냥 한 번만 추출하는 게 아니고요. 최대의 유효 성분을 담아놨대요. 그래서 맨 처음에 1단계 트리터펀이라는 농축을 해서 거기서 다단계를 다시 농축을 해서 다당체, 그리고 3단계의 비유효 성분, 유효 성분이 아닌 걸 다시 제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들을 거치면서 돈이 엄청 들겠죠. 하지만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파마넥스만의 추출 공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 필요한 그런 다당체를 넣어줄 수 있고 기초적인 면역을 꾸준하게 올려줄 수 있는 게 바로 레이시맥스예요. 그러면 엘로프리라는 건 뭐냐면 엘로프리가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아까 비만세포 그 영상에서 비만세포에 그 항체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만세포가 많으시면 이런 그런 면역 반응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알러지 반응이 비만하신 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방세포에 그런 것들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타민을 분비한다 이런 얘기 들었죠. 그래서 저희가 왜 음식 같은 거 잘못 먹어서 식중독균이 들어왔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알러지 반응이 뭐냐면 붉은 반점이 올라오는 경우 있고 그죠? 막 가렵고 그러잖아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게 바로 히스타민 때문에 그런데 그럴 때 약국이나 병원에 가면 항히스타민제를 줘요. 히스타민을 줄여주는 거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항히스타민 반응이 나올 때 먹어주는 게 바로 옐로프리예요. 그러니까 옐로프리는 알러지 그 지르텍 같은 거 있죠? 지르텍 같이 알러지를 갑자기 확 잡아주는 거. 그게 다 항히스타민제인데 그 항히스타민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옐로프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옐로프리의 주 성분은 뭐냐면 머위예요. 머위와 아연. 그래서 아연이 면역에 좋다는 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기능이 안 되시는 거예요. 저도 좀 그런데 저는 이제 약간 갑각류 알러지 같은 게 있어서 싱싱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생으로 먹거나 그런 것들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그런 히스타민 반응이 일어나서 알러지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항히스타민제를 바로 먹으면 이렇게 팍 떨어져요. 근데 몸이 되게 힘들죠. 근데 그런 분들이 집에 상비약처럼 갖고 있다가 내가 몸이 좀 안 좋다 그럴 때 얘를 많이 드시면 그 정상적인 면역 기능으로 돌아가게 해주고요. 유해 환경을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주 원료로는 뭐냐면 아연이죠.
그래서 아연이 면역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세포 분열과 증식에 필요한 효소와 호르몬의 구성 성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T세포나 저희 NK세포 같은 것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다당체잖아요. 그 다당체의 원료가 되는 게 바로 아연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아연을 단순 염 형태로 드시면 흡수율이 40에서 90% 정도 높지만 음식 속의 아연은 너무 재밌게도 흡수율이 14%에서 40% 낮대요. 음식으로 먹으면.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아연이 식품에 따라 함량이나 흡수율의 차이가 되게 많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아연에 좋은 급원이 있는데 식품 알러지 때문에 음식을 못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흡수율이 높은 아연 보충용 건강기능식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엘로프리 같은 경우에 저 같은 사람이 많이 먹으면 좋겠죠. 알러지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막 비염이 막 갑자기 나타나고 저도 이렇게 기온 차이가 갑자기 느껴지면 10번 정도 재채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비염이고 알러지 반응이죠. 내 몸에 들어오지 않아야 될 게 들어왔을 경우에 내뱉는 게 바로 재채기거든요. 그래서 머위라는 거 어른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저희는 머위를 국을 끓여 먹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토종 허브예요. 그래서 일본과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다년생 식물인데 머우, 머구, 멍우 뭐 이런 식으로 지방마다 이름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습한 곳에 잘 자라고 밤 녹색이고 굵은 가지처럼 이렇게 고구마 줄거리처럼 생겼는데 조금 굵어요. 그래서 실 같은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잎자루를 껍질을 벗겨내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머위국이나 뭐 들깨 머위를 이렇게 해 가지고 먹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A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칼슘 성분이 많은 알칼리 식품이에요. 저희는 알칼리 식품을 먹어야 좋은 거 아시죠? 몸 속은 알칼리라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좋으냐면 여러분들 요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덜하긴 하지만 봄 되면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하늘이 좀 뿌옇고 흐린 날은 미세먼지 지수가 나쁨이더라고요. 요즘도 그래요. 근데 요즘 저희가 마스크를 늘 끼고 다니기 때문에 그나마 미세먼지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가 있지만 미세먼지가 많을 때 1시간을 산책하잖아요. 이 마스크 없이. 디젤 매연을 220분 마시는 격이래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1급 발암 물질로 미세먼지를 지정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자유롭지 않죠. 그래서 너무나 무서운 게 미세먼지고요. 미세먼지가 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뇌혈관 질환, 눈 건강, 비염, 후두염, 피부 질환, 우울증,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태아 성장 장애. 엄청나게 무서운 것들을 일으키는 게 바로 미세먼지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도 이제 그 KF94 마스크를 판매하더라고요. 마스크는 그냥 평생 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같은 이런 외부 환경이 안 좋은 나라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에 자유로울 수 있으려면 홍삼을 드셔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홍삼은 면역이나 거의 같은 말로 쓰이죠. 그래서 면역 기능, 홍삼을 옛날에 광고할 때 면역으로 이렇게 동그란 어떤 어, 비눗방울 같은 데 쌓아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광고를 했었죠. 그 정도로 면역을 지켜주는, 내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 게 바로 홍삼이에요. 근데 홍삼도 비싸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년 동안 한 밭에서 6년을 키워서 그 6년근이 가장 기능 그 유효 성분이 많다 그래서 6년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아시는 배추, 김치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밭에서 막 저 따뜻한 남쪽 나라는 3-4번도 재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싼 건데 이런 홍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6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만큼 홍삼에는 주요한 성분이 있어요. 산삼보다는 못하겠지만 홍삼에는 그 피로 개선 물질이라든지 운동한 후에 손상된 근육을 회복시켜 주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면역 세포를 증가시키고 그 기능을 조절시켜 주는 그런 면역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에 홍삼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뉴스 스팸도 최고고요. 그리고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 기능, 혈행 개선 이런 것들이 되고요. 한국이 홍삼이 세계적으로 최고죠.
대박이죠. 그래서 홍삼을 먹어도 그러면 왜 나는 효과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싼 똥을 싸시는 분들이죠. 왜 그러냐면 한국인의 37.5%가 진세노사이드, 사포닌의 가장 주요한 성분인 진세노사이드를 흡수할 수 없는 장을 갖고 있대요. 장에서 흡수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 발효된 발효홍삼, 파마닉스 발효홍삼 같은 경우는 그런 균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한 번 더 발효를 했기 때문에 장에서 100%, 100%는 거짓말이겠지만 90%에서 100% 가까이 흡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홍삼을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 기관지가 약했던 천식이라든지 어떤 그 비염이라든지 그런 알러지 질환, 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홍삼을 드시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드시면 엄청나게 좋아진 사례들이 엄청 많아요. 저는 제 고객들에게 실험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시어머니에게 드셨는데 3개월 안에 그 기관지 염이 거의 다 나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눈으로 봤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정말 강력하게 얘기해요. 기관지, 기침 이렇게 하시는 분들 진짜 홍삼은 3개월만 드셔보세요. 3개월 후에 효과 없으면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강하게 클로징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의 면역을 지켜드리는 게 그분이 병원에 안 가게 해드리는 길이에요. 저희는 의사가 아니죠. 질환이 있는 사람을 치료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질환을 가기 전까지는 저희가 그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는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거 비싸지 않아요. 절대 비싸지 않습니다. 그 정관장에 홍삼정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숟가락으로 퍼먹는 거. 저는 그 숟가락을 퍼먹으면서도 '이 숟가락을 어떻게 씻으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위생적으로 싫더라고요. 근데 그 한 병 아주 조그만 게 24만 원씩 해요. 드셔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백화점에 가셔서 정관장 매장에 가서 얼마인지 보세요. 엄청 비쌉니다. 네. 그리고 되게 함량이 작은 것들은 가격이 싸지만 그만큼 효과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이 파마닉스 발효홍삼은 누구나 다 사포닌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없는 분들도 드셔도 흡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수삼이라는 거는 그냥 고려 인삼이죠. 그냥 하얀색 수삼, 물이 많은 거. 근데 유효 성분인 사포닌 함량이 증가되는 6년근 홍삼만 사용했어요, 저희는. 그죠? 정관땡은 다 6년근 홍삼이에요. 네. 그냥 홍삼이에요. 근데 저희는 그 홍삼을 한 번 더 발효시켜서 미생물을 번식하게 한 그 발효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사포닌의 분해 없이 바로 사포닌을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7.5mg, g당 7.5mg이 들어있는 거고요. 거기에 흡수력이 엄청나게 좋게끔 만들어 놨고요. 6S 품질 공정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 식약처 기준 28종 검사가 아니고 250여 종의 안전성 검사를 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매일 밥처럼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전해야 꾸준히 드실 수 있잖아요. 중금속이나 어떤 안 좋은 것들, 네, 농약이라든지 그런 거에 자유롭지 않으면 계속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6년 동안 인삼을 잘 키우려면 농약을 얼마나 쳐야 할까요? 시골에 가 보시면 까만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인삼밭이 있죠? 인삼밭 곁에는 그 농약을 칠 때 가까이 가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충북 음성에 사시는데 인삼을 키우세요. 엄청나게 많은 농약이 들어간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어 재배하는 어떠한 제품들에는 농약이 안 들어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병충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어떤 상품 가치를 가지려면 커다란 사과, 예쁜 배 그런 것들을 만들려면요. 농약이 필수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회사에서 이코스피어를 만들었죠. 농약을 다 씻어내고 먹으라고. 그죠? 그래서 양자 측정을 해 보실 때 농약 그 레벨이 거의 많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채소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에요. 되게 좋은 식생활이지만
이코스피어를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사시면 이코스피어를 선물로 드려요. 근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왜 드리는지 알고 쓰셔야지 가치를 알더라고요. 그냥 야채 많이 드시는 거 좋고요. 채소 많이 드시는 거 좋아요. 하지만 이코스피어로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까지 드세요라고 얘기해 드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3개월, 4개월 후에 검사하면 농약 수치도 정상 레벨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홍삼의 효능은 뉴스를 통해서도 엄청나게 많죠? 제가 예전에도 올려드렸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해주고 퇴행성 관절염도 좋아진대요. 퇴행성 관절염은 노인성 질환입니다. 황반변성, 눈의 황반변성도 개선해주고 항산화 기능, 폐경기 여성의 그런 호르몬에도 도움을 주고 미세먼지로 인한 염증과 알러지 개선, 독감 예방, 폐렴 예방, 에이즈와 헤르페스 바이러스 억제. 저희가 지금 얘기한 바이러스나 항원에 대한 면역을 증진시켜 주는 거는 홍삼이 가장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우리 제품에는 면역을 담당해 주는 정말 좋은 제품들이 많죠. 객을 주 원료로 하는 G3를 얘기해요. G3의 이름이 왜 G3냐면 객의 G하고요. 세 가지 성분이 더 들어간다 그래서 G3예요. 시베리안 파인애플, 실리, 차이니스 라이시움이라는 이 세 가지 열매 추출물이 거의 갈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방부제가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G3는 다른 것들은 보통 유효기간이 2년 정도 되잖아요. G3는 6개월밖에 안 되고요. 개봉한 후에는 한 15일 안에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선한 생물을 갈아 넣은 거기 때문에 변질될 우려가 있고 병으로 된 것 같은 경우는 냉장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하죠. 그래서 천국의 열매라고 불리는 객을 주 원료로 했고요. 객은 우리나라에 있는 여주라고 아실 거예요. 어른들은 많이 아시는 열매인데 그 여주 열매를 크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식물이지만 식물성 지방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열매죠. 그래서 이 객이 우리 회사에 18년 정도 특허로 묶여져 있었어요. 독점으로 저희만 사용했었는데 지금 풀렸죠. 18년이 지나서. 그래서 우리 회사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비싸서 못 만들고요. 이 객이 한정돼 있는 원료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고갈이 되면 어떻게 만들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홈쇼핑에서 제가 이걸 파는 거 봤거든요. 저희 G3 제품보다 훨씬 비싸고요. 그리고 완판됐대요. 이 객의 좋은 걸 많이 아셔서. 그래서 G3는 온 가족이 드시는 과실 음료예요. 하지만 내 몸에 면역을 올려주는 면역 주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제라고 아시면 되고요. 라이코펜, 빨간색 식물 영양소는 토마토의 70배, 비타민C, 주황색 식물 영양소는 오렌지의 60배, 지잔틴, 옥수수에는 40배, 베타카로틴도 주황색 식물 원료죠. 그런 당근의 10배 정도 들어있다라고 해요. 이 안에. 대박이죠. 그래서 저희 사업 뉴스킨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G3 냉장고를 갖고 싶다. G3를 꽉꽉 채워놓고 꿀꺽꿀꺽 마시고 싶다. 이런 게 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귀한 한 병입니다. 그래서 G3의 이제 탄생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파마넥스 연구진이 3년 동안 그들만의 식세스 프로세스에 적합한 열매를 찾아다녔대요. 이 전 세계를. 그래서 객을 비롯한 세 종의 열매를 발견했대요. 왜 이렇게 어떤 열매를 찾으려고 다녔느냐? 특별한 항산화 성분을 많이 가진 열매, 영양 성분이 아주 많은 열매,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효과를 가진 열매, 식품으로서 안전성이 확보된 열매, 역사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열매,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열매는 겨우 전 세계 4종이에요. 그게 바로 객, 시베리안 파인애플, 구기자라고 불리는 리시움, 실리라는 거죠. 그래서 파마넥스 연구진은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안전하고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한 특별한 영양 성분을 가진 열매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객은 어떤 거냐면 베트남에서 재배되는 열매고요.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상처 치유, 눈 건강, 어린이 발육에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사용이 됐고 베타카로틴 함량이 특히 높아서 리포카로틴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서 리포카로틴이 되게 좋은 카로틴이거든요. 그래서 생체 이용률이 원래 높아요. 그냥 카로티노이드, 그러니까 카로틴도 되게 여러 종류의 카로틴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황색을 띠는 식물 영양소죠. 근데 리포카로틴 형태가 가장 좋은 카로틴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체 이용률이 높은 것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객의 특징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높은 흡수율의 리포카로틴, 당근의 70배 라이코펜, 10배 카로틴, 당근의 10배 베타카로틴, 그다음에 천연 비타민 E가 들어있어요. 아연, 철분과 같은 미량 원소도 들어있고요. 식이섬유도 들어있죠. 대박이죠. 그래서 이 G3를 이렇게 병으로 이렇게 흔들어 보면 병 가에 기름기가 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게 식물성 천연 비타민 E예요. 그걸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항산화 효과가 있고요. 눈 건강, 면역 시스템, 혈액순환. 이 색깔이 피처럼 생겼잖아요. 빨갛게. 피에 당연히 좋죠. 피처럼 생긴 색깔은 다 피에 좋아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셀리는요. 중국의 귀주 지방에 자생하는 열매라고 해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의 치유와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심혈관을 좋게 해주는 SOD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높여주고 노화 증상을 치유해 준대요. 그래서 독특한 폴리페놀이 들어있고요. 비타민 C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오렌지에 60배가 넘는 비타민 C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 슬리 프루트의 특징은 뭐냐면 강력한 항산화 작용, 세포와 DNA를 보호하고 피부 미용에도 엄청나게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시가 척척척척 돋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그 열매에 있는 그런 항산화식 그 작용들을 지키는 그 힘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베리안 파인애플. 네. 이거는 시베리아와 히말라야에 자생하는 열매로 2000년 전부터 약용으로 사용되어 있었고 고대 그리스 신화에 있는 페가수스 있죠. 날개 달린 말 있잖아요. 가장 빠른 말이죠. 이거가 주식으로 먹었던 게 바로 이 시베리안 파인애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나라에서는 피부 질병 치료, 회춘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했죠. 유럽에서는 수세 시기 동안 혈액을 정화하는데, 혈액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썼던 게 바로 시베리안 파인애플이에요. 현대의학으로 밝혀진 양리작용으로는 심혈관 질환 치료 효과, 간해도, 위장병, 구간질환, 안구질환, 면역 증가, 비타민 B와 미네랄의 보고. 대박이죠. 너무 좋아요. 이게 바로 구기자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구기자라고 표현이 되죠. 그래서 상처 치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혈압도 조절하고 소화가 잘 되게 하는 천연 비타민 E, 천연 비타민 C, 플라보노이드, 베타카로틴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천연 비타민 E가 객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3가지 식물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중국에서는 한의학 재료로 사용되어 왔죠. 저희 파마닉스의 근간은 중국의 그 한의학의 기초를 두고 있죠. 그래서 한약으로 달여 먹으면 표준화돼 있지 않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성분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캡슐화 시켜서 아니면 이렇게 정제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유효 성분만 뽑아서 만든 게 바로 파마닉스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거죠. 왜 너네 건 가격이 비싸? 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도 비싸지 않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비싸다라고 얘기하실 때 이런 차이점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 이렇게 좋게 만들 수밖에 없는지, 왜 가격이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 왜 식세스 공법을 사용하는지, 음식이니까. 그죠? 그리고 양리 효과가 있어야 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옥수수의 40배가 넘는 지잔틴 함량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차이니즈 라이시움의 특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력한 항산화 이런 거 들어가 있고요. 무기질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다당제가 들어가 있죠. 그러기 때문에 면역을 높여주는 거고요.
18가지 아미노산 21종의 미량 무기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G3는 천국의 열매라고 하죠. 그래서 객과 3가지의 과실로 만들어진 G3의 효능은 옛날에 장고 주스 이런 거 많이 드셨어요. 노니 주스도 한참 유행이었죠? 근데 요즘 잘 안 드시더라고요. 근데 노니나 장고 같은 것보다는 훨씬 많은 항산화 능력, 4배 이상 많은 항산화 능력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희 제품 한 가지에만 해도 논문이 여러 편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유스스펜 3죠. 유스스펜 3는 과학에 기반한 파마넥스의 철학을 그대로 담고 있는 누구나 섭취해야 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본이죠. 그래서 3가지가 들어있어서 3라고 하죠. EPA, DHA, 오메가3, RTG 형태로 들어있다고 했고요.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식물 영양소 9가지 부원료로 들어가 있죠. 에즈라 유스는 두뇌, 피부, 심장, 뼈, 관절, 눈, 면역 기능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ADM이라고 내 몸에 있는 방어 기제를 올려주는 게 바로 에즈라 유스스펜이죠. 그래서 에즈라 유스스펜에 들어있는 특별한 블렌드는 알래스카에 있는 오메가3 정어리, 페루에 있는 퍼플콘, 프랑스에 있는 그 와인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오징어에서 추출한 물질들, 지중해에 있는 양파 껍질, 그 다음에 오렌지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그런 플라보노이드,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좋은 그 나토나 이런 데서 성분들 다 가져온 거예요. 다 가져와서 이 안에 넣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시간과 돈의 제약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다 갖다 먹겠습니까? 근데 유스스펜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유스스펜의 좋은 이유는 이런 좋은 성분들이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에이즈락 블렌드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제가 늘 말했던 종합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고 13가지, 9가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EPA, DH가 뇌신경을 뚫을 정도로 나노 공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래서 녹차 또 하나가 있는 건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세균 방어막이 바로 녹차 속 카테킨 성분이라고 해요. 녹차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에 효과적이다. 녹차 하면 뭐죠? 티그린이죠. 우리 제품 티그린은 미국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제품들이 다 들어가 있지만 미국의 PDR이라는 내과 의사 약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은 아닌데 약처럼 처방할 수 있는 제품이죠. 그만큼 효능과 효과가 또 뛰어나다는 거겠죠. 그래서 녹차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내 몸속의 세포를 공격하는 유해 산소를 억제시켜요. 그래서 암을 이렇게 억제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녹차 추출물은 신진대사를 활발히 도와서 체지방 감소, 아까 말한 중성지방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고요. 암세포를 제거하는 T세포의 활동을 저지하는 비정상세포 T녹스 생성을 현저히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말이지만 항암 치료 효과를 보조하는 데 도움을 줘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항암 효과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항암 치료 효과를 보조적으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티그린의 특징은 농축 과정을 통해서 고함량의 폴리페놀, 녹차 8잔에 해당하는 카테킨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테킨, 이 녹차까지 드시면 너무나 좋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제품들이 너무 많고 이 면역에 관한 제품들을 드시고 좋아진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클로징을 한 사례 발표를 제가 몇 분 들어보려고 해요. 저희 허서연 사장님이 며칠 전에 클로징을 하셨다고 합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퍼마넥스 제가 먹는 거는 이렇게 좋은 거는 알고 있었지만 다른 제품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선수사 사장님께서 해주신 강의가 정말 많이 도움이 됐고요. 얼마 전에 이제 70대 그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 여성분을 만났는데 너무 건강하다고 본인은 건강하고 근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뭐 무릎도 아프고 뭐 기관지도 약하고 계속 이렇게 증상이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혈압 약도 20년 넘게 드시고 계셨고
근데 이미 뭐 며느님이 약사여서 또 영양제도 엄청 많이 그 선물 받으셔서 계속 드시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양장이 상에서는 굉장히 흡수가 되지 않아서 좀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또 기분 나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최대한 드시겠다고 계속 고집을 피우셔서 그냥 그럼 드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신에 지금 여러 가지 그 기존에 드시던 영양제가 못 채워주는 것들은 결국 이것저것 다 먹기 힘드시니까 홍삼 하나로 간편하게 드시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엄청 약간 고집을 피우셨어요. 집에 정간장, 홍삼 같은 거 선물 엄청 많이 들어와서 집에 너무 많다고 집에 가서 먹겠다고 하기도 했고, 그리고 자기가 병원에서 고혈압약 먹으면은 홍삼 먹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계속 그러셨고, 그랬지만 저는 이제 좋은 걸 알고 있었고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처음에는 막 칼슘 막 하나만 드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칼슘 하나로 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그냥 칼슘 하나 드실 거면은 드시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홍삼 계속 좋은 거 이야기하고 정간장이랑 다른 점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은 한번 먹어 보겠다고 하셔서 그 세트로 판매를 했습니다. 클로징을 와, 했습니다. 멋집니다. 서현 사장님. 되게 어려운 분이셨네요. 또 며느님이 약사에다가, 그죠? 그리고 많은 질환을 갖고 계신데, 허슬 사장님께서 끈질기게, 그리고 저희 홍삼의 차이점을 이렇게 오목조목 얘기해 주셔서 클로징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드셔보시고 좋으시면 아마 재구매를 반드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발표해 주실 분 혹시 있을까요? 저희가 우리 아는 이사장님 발표하실 거 있으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뉴스스펜이나 홍삼이나 이런 것들을 드시고 좋아진 사례나 임상 같은 거 본인 것도 괜찮아요. 얘기 잠깐만 해주셔도 될까요? 저는 그 알투, 알스케이도 먹고요. 제가 당뇨가 네. 있었잖아요. 저희 네. 집안이 유전적인 가족으로 당뇨 집안으로 엄마도 60대에 돌아가시고 저희 언니도 61살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관리를 아. 한다고 하면서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혈관을 청소를 하면서 내가 인슐린을 맞았는데 인슐린은 제가 안 맞고 있어요. 약으로 복용을 하고 있는데 이 알투하고 혈관 청소가 굉장히 좋은 점을 느껴서 많은 소비자나 지인들에게, 그래서 이제 TR90 같은 거를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전달을 하다 보면 거기다 집역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이제 당뇨 있는 분 주로 많은 거는 혈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혈압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식소공법을 이야기하고 아까 소연 사장님이 말씀한 대로 정강정을 안 드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가보면 액체로 돼 갖고 흔들어서 이렇게 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음료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해도 최고라고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아까 소연 사장님처럼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먹어보겠다고 해가지고 저도 지금 한 분한테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분은 나이가 별로 많지 않아요. 나보다 어려요. 57. 근데도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 들어갔어요. 저번 달에. 근데 아직 한 달이 안 됐거든요. 저도 그렇게 지금 소비자하고 지금 컨택을 하고 있고요. 좋은 점을 많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은희 사장님. 뭐 은희 사장님이야 TR9T와 또 이런 파마넥스 제품들을 아주 많이 전달하시고 소비자분들도 재구매를 아주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들도 필요하겠지만 폐경기 여성들 네. 또는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3, 40대 남성분들도 되게 많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렇게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그냥 서슴지 않고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고객은 이렇게 좋아졌어요. 제 고객은 저렇게 좋아졌어요." 아니면 "제가 발표해 볼게요." 라고 하시면서 이 파마넥스의 이런 좋은 사례들, 임상들을 공유해 주시는 게 바로 내 클로징 멘트가 되고, 사람들은 그래요. 설명을 쭉 저처럼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고객을 만나서 저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고객은 어떤 얘기를 좋아하냐면 "아 제 친구 중에 암이었었는데요. 저희 파마넥스를 먹고 이렇게 좋아졌어요."라는 이야기를 좋아해요. 스토리텔링을 좋아하죠. 그죠? 남의 얘기 듣는 거 재밌잖아요.
제 친구 어머니가 천식이 있었는데 이렇게 좋아졌대요. 그럼 뭘 먹고 그렇게 좋아졌어? 이렇게 묻잖아요. 그쵸? 그렇게 스토리텔링을 많이 하고 임상을 많이 갖고 있으셔야 클로징이 잘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급하시는 파마넥스는 세계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늙고 싶지 않고 병들고 싶지 않으면 누구나 다 드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많이 전달하셔서 건강을 선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은사 사장님. 네, 오늘도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강의 준비해 주신 우리 순섭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거를 소비자들한테 얘기하기보다 내가 알고 있고 요런 거 알고 있으니까 그 확신으로 더 전달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을 선물하시는 또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말일이 얼마 남지 않았죠. 더 파이팅 있게 에너지 받아서 전달하시는 사장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